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 방에 아직도 에어컨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문구라는 것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편이신가요? 저는 제가 문구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커왔고, 또 어느 한순간은 더 이상 문구류가 필요 없어지는 때도 있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점인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문구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제 책상을 막 뒤지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간단하게 제 가방에 있는 문구류들을 조금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적지 않은 문구류들이 나오더라고요.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저의 가방에 있는 간단한 문구류들을 먼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들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노트는 한 4권 정도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책 읽을 때 밑줄 친 것들을 필사하기도 하고, 책에 관련된 저의 감상들을 적는 독서 기록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스케줄러. 많이 적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적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노트입니다. 네, 그 다음 노트는 정말 그냥 아무 데서나 펼쳐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적어나갈 수 있는 노트고요. 얘네들은 큰 가방에 들어있어서 갑자기 생각나거나 필요한 것들을 적으려면은 열었다가 닫았다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미음사 패밀리데이 때 가서 받았던 조그만한 노트.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책을 읽다가 노트 같은 거를 꺼낼 순 없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럴 땐 앞주머니에 들어있는 포스트잇에다가 그때그때 바로 적어서 책에 붙여놓는 편이고요. 앞주머니에 그냥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필통을 꺼냈다가 닫았다가 하기 너무 번거로워서 어쩌다 보니 그냥 앞주머니에 고정으로 들어있는 펜 한 자루입니다. 그 다음은 각종 마스킹 테이프들을 갖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소량으로만 들고 다녀요. 책 읽을 때 옆 귀퉁이에 제가 요걸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들고 다니고, 책 표지에 있는 컬러라던가 제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색깔로 표시를 쳐놓기 때문에 여러 색깔을 다양하게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필통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필통 안에 뭐 샤프, 연필, 펜, 지우개, 샤프심 다 같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문구류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제가 가진 문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저는 제가 이 정도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문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제가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서요, 이 사람은 찐이다. 이 사람이 진짜다. 나는 그냥 입문자, 애송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김규림 작가님의 아무튼 문구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초판에 한해서만 들어있는 거라고 해요. 아마 근데 제가 느낀 게 여기 책에다가 직접 꾸며서 붙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따로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이어리 꾸미거나 독서 다이어리 쓸 때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혹시 모르죠, 책에다가 붙이게 될지. 작가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그냥 뼛속부터 문구인입니다. 사실 문구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본인을 무언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떠한 문구 회사에서 나온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문구인 여러분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단어 문구인이라는 것을 본인의 호칭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워낙 문구를 좋아해서 해외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문구류를 그때그때 하나하나씩은 꼭 사오신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늘어놓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작가님이라고 해요. 그만큼 무언가 기록하고 일기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습관으로 인해서요. 뉴욕 규리밀기 그리고 도쿄 규리밀기라는 두 권의 책을 또 펴내시기까지 했습니다. 장래희망은 문구점 문방구 사장님이셨는데 워낙 이것저것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아직 실천은 하지 못하셨고요. 언젠가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행복한 꿈을 꾸면서 지내시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제가 앞쪽에 나와 있는 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바로 책 소개로 넘어가자면 총 20편으로 이루어진 에세이집입니다. 일단 초반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문구를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문구류를 좋아하는지 주로 어떤 문방구에 다니는지 뭐 어떤 화방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은 문구류라던가 노트 같은 것들을 추천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요. 문구인들을 대표해서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 3가지 큰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구류는 실용성 안으로 갇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영화를 극장에 가서 3-4번 이상 본다던가 신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오지 버전이라던가 아닌 버전, 오지 버전만의 그런 특별성? 그거를 갖기 위해서 리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같은 레드는 없다 하면서 여기 회사의 빨간 립스틱, 저쪽 회사의 빨간 립스틱 이것저것 같은 컬러의 립스틱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만큼 문구류 같은 경우도 똑같다는 겁니다. 뭔가 펜 한 자루여도 어떤 검정색은 흐릿하게 나오는 검정색 잉크펜도 있고요. 어떤 펜들은 위에 형광펜을 발랐을 때 바로 잉크가 말라서 부드럽게 형광펜이 쳐지는 검정색 펜들도 있고 형광펜을 긋는 순간 형광펜 부분마저도 지저분해질 정도로 잉크가 아주 늦게 마르는 펜들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다 다른 펜들이고 또 그것은 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류는 절대 실용성에 가둬둘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문구만큼 가성비가 좋은 취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그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구점에 가서 조금 양손 가득 사는 경우는 꽤 없긴 하지만요. 보통 그렇게 사도 금액이 진짜 비싼 걸 사지 않는 이상은 3만 원을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다 보면은 또 금방 닳아버려서 한 번 살 때 한 자루만 사는 게 아니라 한 5자루, 6자루 제가 사놓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3만 원, 5만 원 안선에서 구매를 하고 그걸 집에 와서 싹 풀었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과 희열감, 진짜 문구류만큼 가성비가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티커라던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꽤 오래 쓸 수 있는 문구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취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변명에서는 정말 그렇지 바로 이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 다음 3번째 같은 경우는요. 문구류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얻게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습관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학교를 다닐 때 같은 경우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노트, 새 펜, 새 필통 뭐 이런 걸 사서 이거는 국사 노트, 이거는 수학 오답 노트, 이거는 수학 연습장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도 막 지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작은 변화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구인 여러분 조금 더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덮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읽으면 갑자기 다이어리가 막 쓰고 싶어져요. 일기가 쓰고 싶어지고 무언가 막 거창하게 꾸미고 예쁘게 쓰진 않아도 나만의 다이어리를 갖고 싶다. 특히 그것이 빨간색 다이어리였으면 더더욱 좋겠다. 그것이 더더욱이면 빨간색 가죽 다이어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왜인지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옛날 생각이 진짜로 많이 났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색깔에 되게 꽂혀가지고요. 언제 한 번은 초록색에 제가 진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필통에 초록색 색연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샤프,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펜, 초록색 사인펜, 초록색 형광펜, 초록색 지우개, 그리고 뭐 몇 년 지나선 또 보라색에 꽂혀가지고 보라색 필통에 보라색 색연필, 보라색 뭐 사인펜, 뭐 이렇게 다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번 제가 그걸 잃어버리고 굉장히 한 몇 주간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저의 추억이 조금 떠오르면서 웃기기도 하고요. 특히 아무튼 시리즈를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무언가에 이렇게 미쳐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전 제가 문구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깊게 탐구하고 또 직접 노트를 만들어서 막 1000권을 발주해서 집에다 두고서 지내고 또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펜, 그리고 그 펜과 가장 잘 맞는 종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본 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직접 노트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또 책상 위에 쓰지 않는 문구류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인테리어로 두면서 또 보면서 흐뭇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뭔가 매니아처럼 좋아했던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좋은 것들은 쟁여둡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좋은 문구류들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싶은 것들은 혹시 단종이 된다던가 찾기가 힘들어진다던가 하면은 안 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왕창 사재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내가 나만 그렇게 유별나고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기도 하고요. 문구를 좋아하는 친구와 공감이 많이 되는 수다를 떠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던 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짓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문구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문구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이 볼펜, 이 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이어리를 쓰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이어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아주 뿜뿜뿜뿜뿜뿜 하는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What's on my desk 릴레이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걸 보자마자 제가 다음 주 영상은 내 책상을 공개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영상은 저의 책상에는 뭐가 있을까? What's on my desk를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다음 주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도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산 혹시 모르니까 꼭 챙겨 다니시고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